지금 KSC IC 603664 4- 문제는 4라고 나와 있는데 41 인체 감전 보호에 대한 문제는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거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특별 저압 전원 ELV에 의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뭐 항상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감전 보호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죠.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감전 보호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KSC IC 603664 4-41에서 정의한 감전 보호 체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특별 저자압의 의미 파. 특별 저자압이 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류별 보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거 6034 4-41에서 정의한 감전보호 체계. 감전보호 체계는 직접 접촉 보호와 간접 접촉 보호가 있죠. 그래서 요 바로 앞전의 문제는 요거 전원의 자동 차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죠? 계속 이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요번에 문제는 요거죠. 특별 저자압에 대한 보호.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이 사람이 뭐 이 전체에 대해서 어디쯤을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로 이 PPT는 제가 학원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찍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603664 4-41 이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해보면 이게 전기협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습니다. 아주 좋죠? 네? 전원의 자동 차단, 절연 변압기, 이중 또는 강화 절연, 특수 장소, 요거. 요번에는 요거 물어봤고, 저번에는 요거 물어봤고, 딱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하나 한번 뭐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전원의 자동 차단, 뭐 지난 제가 강의할 때 이걸 들어보셨으면 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전류 차단 방식은 어떤 경우에 되는 거죠? 네? 그렇죠. TN 계통에서 가전류 차단이 순시 차단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고장 전류가 가전류 차단기의 순시 차단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일대라야만 인체 감전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네? 작아야 되죠. 그런 경우가 뭐죠? TN 계통이었죠. TNC 계통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그게 바로 지난번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죠? 다음 누전 차단. 누전 차단이야 우리가 고감도용하고 보통 뭐 30mA, 15mA 이렇게 되니까 충분히 그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 해도 뭐 충분히 오랜 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절연 변압기. 절연 변압기는 왜 이게 감전보호에 안전전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왜 감전보호의 역할을 하죠? 비접진 경우에 왜 되죠? 그죠? 그렇죠. 해로가 형성이 안 됩니다. 자, 미리 이야기합시다. 미리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거죠. 여기에 또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고 또 1대1 변압기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다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여기가 1차측 변압기다라고 하면 여기에 접지가 돼 있죠. 저압측에 접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고장이 나버리면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접지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접지 투 접지로 해가지고 고장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데, 예를 들어서 외암 접지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사람 인체 몸통에서 접지 쪽으로 회로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 감전에 무리가 오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1, 2차 측을 아이솔레이션 시켜버립니다. 절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변압기로. 그러니까 1, 2차 측이 절연이 돼버리고 접지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런 회로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장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셨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도 필요하시고 조금 멘트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산업안전공단에 있는 이 그림을 좀 적어놨는데요. 비접지 방식의 경우 대지와 기환 내로가 구성되지 않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충전부와 인체 사이의 접촉 시에도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저감시킬 수 있어 감전이 발생되지 않은 원리이나, 그게 이제 절연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별도 회로를 구성해야 되죠. 1대1 변압기 하나 따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영장, 수수실 등 일부 장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 보면은 절연 변압기 쓰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이죠. 이건 뭐예요? 전로가 절연 파괴가 되더라도 바로 이제 저기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 노출 도전성 노출 도전성 도체로 전류가 흘러가지고 인체 감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절연을 뭐예요? 이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중 절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던 그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참 제 표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따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특수장소. 이거는 비조전성이나 국부적 등전, 그러니까 전이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을 가지고 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SELV, PLV, FELV 이런 부분을 이번 이제 시험 문제의 답인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특별저항 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는 허용 접속 전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50V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특별 저잡이 몇 볼트죠? AC 50V, DC 120V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C 50V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AC 50V는 우리가 그 심실 세동 전류가 몇 mA입니까? 네? 보통 50mA라고 이야기하죠. 안전율 고려해서. 그죠? 대략?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인체 저항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몇 옴입니까? 1000옴 잡죠. 그럼 50mA 곱하기 1000옴 하면 얼마가 됩니까? 50V가 되죠.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이 묻은 상태는 인체 저항이 얼마가 되죠? 500옴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5V가 되는 거예요. 수영장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2.5V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저항의 인체를 통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전류의 값을 50mA로 보는 거예요. 인체 감전에서는. 네? 다른 여러 가지 기준치가 있는데 그 값을 기준으로 보고 인체 몸의 저항을 1000옴이 됐다가 500옴이 됐다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값이 막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깔면 이게 어디서 이게 50V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특별 저자에 대해서 SELV, PLV, FELV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ELV에는 비접지 회로의 구성이죠. 접지가 없어요. 절연 변압기 2차 측도 접지가 없어요. 근데 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예요? SELV가 아니라 PLV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니 보호하려고 하는데 비접지 회로 넣는 거 좋은데 접지 회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돼요? 직접 접촉 보호로 또 추가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전전원이 아니에요. 접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연 트랜스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다 잘 나와 있고, 그게 내용에 지금 보시면 여기 교재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SELV, PLV의 전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건을 나와 있고요. 그다음 회로의 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글로 다 어떻게 외웁니까? 외울 수 있습니까 이거? 못 외우죠?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이거를? 네?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본적인 개념만 딱 박혀 있고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거. 3개. 이걸 그리셔야 돼요 이거. 자, 이거 보시면 절연 변압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접지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개통의 동일선 부분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X가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이거 SELV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절연 변압기가 되어 있는데 접지랑은 붙어 있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회로가 접지가 되어 있고 ELV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PLV로. 대신 뭐예요? 각종 추가적인 감전 보호 조치를 해놓는 게 PLV다 라고 정의를 딱 알고 있고 그림 그리면 끝이죠.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FELV. 이것도 기능적인 이유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특별 제작을 가지고. 근데 이건 안전전원은 아니에요. 절연 트랜스도 안 쓰죠. 단건 변압기 쓰는 거죠.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굳이 뭘 말을 막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문제를 어떻게 답안지 쓰냐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이해만 되면 충분히 답안지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트렌드를 읽어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읽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